여보세요?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요. 네, 연락드린 것은 국민행복기금 상담사 김사나 대리입니다. 대출 상담 접수가 확인이 되셔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고인 필요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여기는 어디서 연결된 거예요? 연계 접수가 되신 것 같으신데요. 대출 중개업체나 타 금융사 쪽으로 문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네네. 저희는 대환대출 상품이십니다, 고객님.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 4%대에서 6%대이십니다. 진행해 볼까요? 대환대출 상품이시기 때문에 기존에 높은 금리로 이용하시고 계시는 대출이 있으셔야 되시거든요. 지금 가조의 결과 산출이 되셨습니다. 이용 가능하실 수 있는 한도는 지금 3,300까지는 나오셨거든요, 고객님. 6.8%로 나오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정확한 금리와 한도는 그래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으세요. 최영사의 피싱 범죄 파일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성은 지난해 6월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에게 걸려온 국민행복기금 사칭 범인 목소리입니다. 지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심사팀으로 접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차, 고객님 앞으로 인증번호 6자리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금융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객님 혹시 대출 진행 받으시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 연루되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문자로 들어오시는 링크나 이런 거 함부로 클릭하시거나 이제 설치 받으시면은 안 되신다 이런 부분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고객님 보시면 여러 곳으로 이용하시고 계시는데요. 전 500 정도 되실 것 같으시거든요. 그럼 여유자금은 800만 원 정도 남으십니다. 괜찮으십니까? 최종 심사 결과가 확인이 되셔서요. 대출 가능한 건가요? 네네네. 제가 카톡으로 약식 서류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고객님. 이상이 없으시면은 고객님 신분증 안면사진 한 장 보내주셔야 되십니다. 사창에서는 제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삭제를 해드려야 되십니다, 고객님. 피해자는 대부분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층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대출을 SNS나 광고 전화를 받고 알아보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캐피탈 본사 채권팀 유민수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님 저희 캐피탈에서 올해 그래서 대출 받으신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으실 때 저희가 그 약정사항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타금융사에서 이제 대환대출을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약관 계약이 되어 있던데요. 약관 제7조 2항 5번에 보시면요. 만약에 이를 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남아있는 대출원금에 위약금 포함해서 일시불로 해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대출 계약건은 자동으로 이제 계약 해지가 돼서 채권이 이미 등기가 돼 있어서 저희 채권팀에서 연락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오후 1시 전에까지는 남아있는 원금을 저희 채권팀 통해서 상환 처리해 주셔야 본인한테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근무 중이어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시까지 만약에 본인이 채권 상환 처리를 못하거나 채권 상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 채권팀에서 법무팀으로 이제 자동 이관이 되면서 위약금이 법적 최고 금리로 해서 부과가 될 거고요. 저희 법무팀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본인 앞으로 되는 재산, 차량, 부동산, 예적금 담보, 토지 같은 것도 사업을 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이 사용이 다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환대출이 승인이 되더라도 금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앞으로는 대출금 자체를 입금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채권은 이미 저희 채권팀으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점이나 고객센터나 스마트폰 어플에서는 특정 채권에 대해서 열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채권 내용에 대해서 문의나 처리가 불가하시고요. 지금 통화하고 있는 이 번호가 채권 담당자 직통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꼭 저장하시고요. 서류가 하나 접수가 되셨다고 하시거든요. 지급 정지로 돼 있으시거든요. 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고객님 혹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계약을 위약해서 그런 건가요? 네, 고객님 이 서류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계약 기간 6개월 이내에는 타 금융사를 통한 대환이 불가하다는 계약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입금 순번이 되셨는데 입금이 안 되신다고 하시거든요. 채권 말소를 해주시면은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고객님 이거 합의를 보시던지 아니면 담당자 앞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혹시 잠깐이라도 이거 지급정지 풀어주시면 국민행복기금 자금을 받아서 상환 처리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안 되신다고 하셔도 절대적으로 싸우지는 마세요. 편의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선처를 받을 수가 있거나 계약 위반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이거를 좀 풀어주시면. 채권을 먼저 상환을 하셔야 저희가 풀 수가 있고요. 지금 여유자금 없다고 하시면요. 급하게 주위에 가족이나 지인분들한테 급전을 빌려서라도 저희 채권부터 처리하시고 본인한테 추가적인 피해 되는 거
걸 막으셔야 돼요. 요즘 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돈 빌리기도 힘드실 건데요. 만약에 본인이 돈 빌리실 때 대출 진행하다가 약관이 위약이 돼서 뭐 채권이 등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돈 빌리실 때도 이런 얘기는 꼭 삼가하시고요. 그냥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급하게 이제 돈이 좀 필요한데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쓰고 단돈 이자를 뭐 50만이든 100만이든 꼭 드린다고 약속하시고 빌리기가 쉽고요.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고객님? 채권이라는 거는 원래 정상적인 이제 상환 방법이랑 좀 다르실 거예요. 가상계좌 발급 받으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자금 좀 융통을 하셨나요? 시간이 1시까지인데 지금 아직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일단 법무팀에 시간 연장 신청을 일단 2시까지 먼저 해드릴게요. 대환대출을 실행하던 중에 갑자기 기존 대출 금융기관이 피해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두 금융기관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어가면서 피해자와 통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자금이 준비됐어요. 자금 다 준비되셨나요? 그래도 빨리 준비되셨네요. 본인 명의로 해서 가상계좌 발급받아서 일괄 처리될 건데요. 지금 통장은 이체 한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1회는 1,000만 원이요. 이건 한도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창구에서 한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변경할지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대출 상환한다고 하시면 요즘에는 한도에 잘 변경을 안 해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데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하시고요. 가상계좌가 발급 오류로 나오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까요. 가상계좌가 발급 오류되는 원인은 신용정보 조회 기록 과다로 인해서 안 되는 걸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조회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조회하시면 신용 등급이나 평점이 이게 영향하시고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처리를 해야 저희가 이게 세금도 납부가 안 되시고 이 채권을 말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본인 명의로는 아예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법무팀의 담당자한테 일단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담당자가 가상계좌 발급해드렸는데요. 이 간혹 가다가 담당자 명의 가상계좌로 처리하시게 되면 세금 같은 거 발생이 될 수가 있으세요. 완납증에서 국민행복기금 쪽으로서 발행을 해드렸고요. 근데 지금 본인 명의로 가상계좌를 처리하신 거 아니시고 이거는 저희가 수동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이관을 해드려야 돼요. 일단은 그 3일 이내에 대출 상환 처리가 이제 남아있는 잔액이 0원으로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고객센터나 스마트폰 어플이나 이런 데 보시면 대출 상환이 안 되는 걸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3일 이내로 이제 다 처리가 되실 겁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이나 은행에서 세금 문제로 해서 적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본인한테도 전화 갈 수가 있습니다. 입금하신 금액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해서 입금했는지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대출 상환한 거라고 하시면요, 바로 이제 모니터링 걸려서 다시 반환을 해드려야 되고요. 개인적인 코인 거래하신 거라고 그렇게 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2025년 울산에서 317건, 73억 원, 올해는 4월까지 42건, 9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도 향상, 수수료 등 세부 유형이 있지만 대환대출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그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출 원금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액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을 하셔서 상환 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만한 한도에 대한 대한도가 산출이 되시거든요. 한도 더 필요하십니까? 최대 한도로 알아봐 주세요. 추가로 3천까지 해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보증기금의 강준호 팀장입니다. 고지사항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행복기금에서 승인 받으신 거 아시죠? 승인 나신 금액이 저희 신용보증기금에 모니터링 걸리셔서 6,300만 원에 금리가 6.8%까지 이용되시더라고요. 좀 많이 나오신 편이세요. 비대출권은 많으신데 그 한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셨습니까? 전산을 확인해 보시니까요. 어제 날짜로 카드사랑 캐피탈을 해서 강제적으로 상환 또 되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코인을 좀 했거든요. 그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 같은 상황은 부정 대출로 판단이 되시고요. 이거는 조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랑 이 대출 받은 고객 담당자 계시죠? 같이 이 부정 대출권을 조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상환 판단 능력이 있는지 그게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승인 나신 금액의 50% 3,150만 원 되시는데 공파 보증 예치금으로 예치가 되셔야만 이거 풀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환 능력 평가가 안 되시면요, 불법 대출권으로 판정되셔서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볼 수법 그리고 멘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행복기금 김선아 대리 사칭범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기존 대출금융기관 대출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확인된 대출금융기관을 두 번째로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일정 시간 또는 날짜 간격을 두고 구체적인 대출 실행 금액, 금리를 제시하고 자동이체 날짜를 설정하고 가짜 대출 계약서를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실제 대출이 실행될 것처럼 속입니다. 캐피탈 채권팀 유민수 팀장입니다. 6개월 내 타사 대환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했다는 협박, 약관 조항까지 제시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상환되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이관돼서 위약금이 법정 최고금리로 부과되고 법무팀에서 재산과 그리고 부동산, 예적금, 토지에 대해 차압한다. 피해자 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에 대한 약관이 추가 대출 시 약관이 위반된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짜깁기 한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채권 상환이라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자금을 받아야 된다. 신용정보 조회 기록 과다로 인해서 가상계좌가 피해자 이름으로 발급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일명 대포 통장이라 그러죠. 직접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를 주면서 돈을 상환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피해자가 의심을 갖고 범행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아주 단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칭범 신용보증기금 강준호 팀장입니다. 부정대출로 적발됐다라면서 동탁보증으로 예치해야 된다고 기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칭범의 기망 내용이 믿음이 가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셨습니다. 다만 이미 피해금은 다 이 계좌 이체된 상태고 자금 세탁이 완료돼서 회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그 은행 직원인지 또는 등록된 그 합법적인 모집인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중대출 또는 최근대출로 인해서 추가 대출이 불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행된 대출 상품이 신규 대안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셋째로 비대면 대출은 금융기관 앱으로 진행을 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메신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가 범행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과 관련이 없는 메신저로 만납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년간 악성앱 등 피해자 구제 활동으로 울산시민 32분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26억 원을 예방하였고 금융기관, 금감원, 부산, 울산, 지원 등 이러한 기관들과 함께 고액 인출 신고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165억 원의 피해 감소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리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원 목소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